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 올해도 진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이제 해가 넘어가면 2024년이 되고 올해와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이잖아요.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더 출산율의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요. 이 제도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부터 태어난 출생아 가구가 무주택이면 해당돼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일 때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소득 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돼요.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되고 미혼모일 경우 개인의 소득으로만 평가해요. 금리는 소득별로 8,500만 원까지는 1.6에서 2.7%, 8,500만 원에서 1.3억 원까지는 2.7에서 3.3%라는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실거주 의무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디딤돌과 같이 1년 정도 실거주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전세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1.3억 원 이하이지만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일 때 수도권 5억 원, 지방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3억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소득 7,500만 원까지 1.1에서 2.3%, 7,500만 원에서 1.3억까지 2.3%에서 3.0%가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득별 기준 금리는 1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LTV와 DSR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발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적용 기간은 5년이 추가돼요. 3명까지 출산 시에 총 15년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요. 이것도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하는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새로 신설된다고 해요. 현재 1주택자의 취득세는 6억 원 이하일 때 1%, 6억 이상 9억 이하일 때 1에서 3%, 9억 초과일 때 3%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최대 혜택 500만 원을 다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 날짜 기준은 출산일 전으로 1년, 출산 후 5년 사이로 적용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에요. 내년부터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서 혼인 시 직계 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현행 세법을 따르면 직계 존속 무상 증여는 5천만 원까지인데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되면서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공제 기간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이며 자산의 유형은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가 가능해요. 2023년에 결혼했어도 2024년에 증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재혼도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의 강화예요. 우선은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청년 우대형의 경우 3.6%에서 4.3%로 인상한다고 해요. 원래 주택 청약 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였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은 2년이 더 연장된다고 해요. 또한 청약 접수 시에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보유 기간의 절반만큼 점수가 더해져서 최대 3점을 더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 기금 구입 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로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혜택이 좋아지네요.
5번째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 전세 사기 문제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의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의 전세 사기 해결 방안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6번째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설이에요. 기존 주택 청약 시에는 아이와 관련된 특별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이 신설된다고 해요. 앞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호 가구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에서는 35%, 선택형에서는 30%, 일반형에서는 20%가 배분될 예정이고 통합공임에서는 10%의 물량 배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0% 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7번째는 신혼부부 청약신청 개선이에요. 기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는 부부 합산으로 1회였는데 이제는 부부 각각 1회로 총 2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존 140%에서 200%로 상향되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고 똑같이 청약에 넣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예전부터 결혼 페널티로 불리면서 말이 많았던 건데 드디어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알고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도움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애초에 결혼하고 혼자서 둘이 됐는데 청약 기회는 한 번으로 줄어들고 소득 기준도 맞벌이라면 제한에 걸리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버팀목 전세 자금 또한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가되었어요. 이건 좀 증가 폭이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정책이 신혼부부와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아무래도 현재 출산율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 같아요. 다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청약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식기도 했고 분양가 자체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화이팅!